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전일 급반등했었죠. 3% 가까이, 코스닥은 4% 가까이 급반등했었고, 코스닥은 생각해보면 500선 아래에 있다가 그 전일에도 한 번 더 급반등을 주었었습니다. 자, 이 정도 올라오고 보면 시장이 그래도 단기간 내에 올라온 것 치고는 많이 올라왔다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한 이 정도에서 반등을 마무리 지을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더 힘을 받아 이 탄력으로 더 올라갈까요? 시장에 관련해서는 이 고민이 드실 거고요. 아마 업종이나 종목 선별에 있어서는 자동차를 살까 말까, 갖고 계신 분들은 현금화 시킬까 말까, 갖고 계신 분들도 더 살까?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자동차 관련해서는요, 전문가 모셔서 특별히 자동차를 사도 되는 시점인지부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동차 관련된 팁,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반등, 추가 반등 정도도 타진해 볼 생각이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간밤에 글로벌 증시 분위기부터 한번 볼 텐데요. S&P 500 지수 1600 회복에 이어서 다우까지 15,000선을 넘겼다고 합니다. 자, 어떤 재료들이 또 있었는지 보기 이전에 마감가부터 확인시켜 드립니다. 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또 100포인트 이상 당겼네요. 15,000 보입니다. 15,024.49. 어젯밤에만 0.77% 올랐군요. 나스닥도 비슷한 폭의 상승 보였고, S&P 500은 이미 전날에 1,600 회복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1% 가까이 더 올랐네요. 네, 차트적으로 보면요, 다우의 오늘 상승이 조금 의미가 있는데요. 잠깐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쵸? 지난주 금요일이었던가요? 선물옵션 동시만기, 미국 내부적으로 이렇게 거래량 대량 동반해서 한번 터진 다음에 3일 연속 반등을 주고요. 지금 21선까지 올라와서 15,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이 3일 분위기만 봤을 때는 다시 랠리가 시작되면서 강세장 오나 싶을 정도로 강한 힘이 있었었죠. 나름대로 파생의 어떤 만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반등이어서 그것 또한 의미가 좀 있어는 보입니다. 네, 이어서 유럽 쪽의 상승세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사흘 연속 상승한 건 유럽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네, 주요국 중심만 좀 추려봤습니다. 독일이 1.6, 영국이 1%, 프랑스가 2% 이상으로 프랑스의 상승폭이 가장 세군요. 네, 미국의 일단 지표가 좋게 나온 것이 유럽 쪽에도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미국의 간밤에 나온 지표가 좀 여러 가지였었는데 미결 주택 매매가 6년에 가장 활발하게 진행됐다고 하고요. 개인 소비도 사실상 반등을 한 달 만에 주었다고 합니다. 개인 소비가 지난달에는 약 3년 내 가장 저조했었거든요. 미국 경제 한 70%를 차지하는 게 개인들이 이제 지갑을 열어주는 이 소비 관련해서 지난달에 우려가 깊었지만 이번 달에 그런 우려 많이 불식시켜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간 단위로 매일 보고 있는 고용 지표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것도요, 예상에 조금 부합했고 약간 더 실업수당 청구가 한 사람, 그러니까 실업자 수가 예상보다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전달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줄어드는 모습이어서 소비, 또 주택, 고용 전반적으로 지표는 개선세를 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뉴욕과 유럽 증시가 올랐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연준 의원들이 자꾸만 잇따라 양쪽 안은 계속될 거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라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간밤엔 또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준 총재도 여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근데 오늘 재밌는 분석이 하나 나왔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께서 언제나 글로벌 뒷얘기 들려주시는데 출발 증시 와이드 코너에서 왜 이렇게 연준 총재들이 갑자기 대표적인 매파 제프리 레커까지 스탠스를 바꾸면서 양쪽 완화는 아마 내년 하반기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아마 더 양쪽 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까지 조금 오버하는 듯하면서 이런 QE 옹호 발언을 하는가. 그 뒷배경에는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간밤에 10년물 국채금리 상승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지금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게 2.62%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지금 보십시오. 1.6%에서 2.6%까지 올랐으니까 어마어마하게 국채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이틀 연속 특별히 간밤에 조금 진정세를 띄었습니다. 왜? 연준 총재들이 계속해서 QE 우려를 줄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국채시장에 조금 진화성 발언을 한 사람은요. 이분은 연준 관련된 인물은 아니지만 채권하면 이 사람 빼놓을 수 없죠. 빌 그로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채권시장 떠나려고 했으면 6주 전에 떠났어야 됐지 지금 채권시장 뒤늦게 던지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채권 가격 여기서 더 빠지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채권에 특히 미국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했을 땐 2.6% 다시 넘어가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채 10년물 국채금리 많이 안정화되고요. 오늘 그리고 일본도요. 지표가 개장과 동시에 4개나 쏟아졌었습니다. 4개 지표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니케이 지금 현재 상황은 한 2.8% 정도 급반등인데요. 13,000 어제 200선 중가상 뚫었었는데 오늘 13,600선까지도 이렇게 돌파를 하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나왔던 지표들 4가지 한번 보면요. 5월 지표입니다. 모두 1년 전 대비 퍼센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물가는요, 7개월 만에 하락세가 멈췄습니다. 약간 약보합 정도로 퍼센트로 보시면 이해하시면 좋겠지만 일본으로선 디플레, 장기 이 디플레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요. 물가가 더 이상은 하락하지 않아서 좋은 신호였고요. 사람들이 돈을 좀 써야 물가가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실업률도 4.1% 정도 5월 달에 나왔는데 예상치에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소매 판매도 5개월 만에 증가세를, 산업 생산도 2% 전년 동기 대비 오르면서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2% 이상 힘을 내면서 13,500선까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은 오늘도 별로 힘이 없습니다. 장 초반 한때 1%가량 하락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14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으면서 반등폭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차트 한번 열어보면요. 대폭락 이후에 사실상 이렇다 할 반등이 없었습니다. 계속 지지부진한 장이 이어졌었고 오늘마저도 사실은 1% 이상 더 빠지는 것 같다가 이제 막 상승세로 돌리는 중인데 아직까지는 이 바닥권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폭락 이전 주가인 2,000은 빠르게 되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중요한 우리 코스피의 상황 보여드리겠습니다. 반갑다 외국인. 오늘도 잠시 후에 수급 보겠지만 외국인이 돌아오면서 3일 연속 오르고 있고요. 상승폭도 1% 이상 되면서 어제 51포인트 올랐죠. 아주 쉽게 얘기해보면 어제 50포인트, 오늘 또 어제 오른 급반등의 한 절반 정도는 추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859.76, 거의 1860이 보이고 있죠. 자, 개장 이후에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는 코스피입니다. 네, 이런 거 잘 없었는데 어제도 오후장에 거의 안 빠졌었죠. 코스닥은 사실 어제 종가가 고가였었고요. 오늘도 시가 이후에 계속 추가 상승하면서 뉴욕과 유럽 올랐는데 우리 못 오르면 어떡하지 했는데 역시 같이 다행스럽게도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반갑다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사고 있을까요? 외국인이 현재 매수 강도 체크합니다. 어제부터 외국인이 어제 보름 만에 사기 시작했죠. 정확히 거래일수로 15거래일 3주 만에 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1,280억 정도 현물 순매수고요. 기관도 어제 사실은 쌍끌이가 이렇게 나오는 듯 했지만 제가 어제 이 시간에 서 있을 때는 기관 매수였는데 종가 기준은 이렇게 매도 쳤더라고요. 물론 많은 규모 아니었지만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쌍끌이 매수까지는 만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정리하는군요. 자, 외국인의 선물이 최근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선물 규모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요, 외국인이 1,300억 정도 현물 순매수 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물에서 이제 이렇고요. 선물에서는 2,600계약 이상 순매수입니다. 일별로 한번 보실까요? 어제 4,400계약 정도 들어왔었죠. 오늘 한 2,600계약. 도합해서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한 7,000계약 정도 순매수입니다. 그리고 현물에서도 1,000억대. 사실 오늘 오후장에서 매수 강도를 조금만 더 키워준다면 어제보다는 확실히 더 많은 그런 매수를 보여줄 것 같고, 재미있는 부분은요, 어제 이미 선물 쪽에서 이렇게 4,400계약 정도 사면서 미결제 약정이 굉장히 한 7,000계약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그리고 오늘 다시 선물을 더 많이 사면서 미결제가 증가하는 걸로 봐서 어제는 선물 쪽에 환매수, 쇼커버가 있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8,000계약 정도 미결제 늘어나면서 순매수하는 걸로 봤을 때는 오늘은 신규 매수까지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스탠스 변화가 현물 쪽도 중요해 보이겠지만 선물 쪽에서 이미 더 강력하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얘기를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며칠 전부터 야간 선물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 조짐이 감지됐다라고 하죠. 자, 이번에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까지 사흘째 반등인데 반등폭은요 1%대 정도니까 코스닥이 오늘 조금 덜 오르긴 하지만 만만치 않은 상승세입니다. 왜 코스닥은 급반등 이후에 오늘 또 1%대 상승이니까요. 517선 보여주고 있는데요. 재밌는 건요. 코스닥은 오늘 상승폭이 이렇게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건 아니었어요. 자, 보시죠. 시가보다 지금 약간 더 높은 상황이고요. 결국 시가 갭상승했는데 여기 못 지키나 하는 부분도 나왔었다는 것이죠. 시가가 한 0.5% 정도 상승이었었는데 지금 못 지키는 듯 했다가 추가 상승하면서 약간 더 코스피와 함께 힘을 내는 모습이라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반등을 못했더라도 앞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조금 대비는 하고 있었었는데요. 역시 오늘 아우도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수급입니다.
네, 코스닥 언제나 이제 장 초반에만 외국인이 약간 들어오고 발을 좀 빼버리는 모습인데 오늘도 좀 마찬가지 상황이네요. 외국인이 이미 그렇게 진행해서 아주 개장하고 초반만 샀었죠. 지금은 150억 정도 순매도고 이럴 때 꼭 기관이 같이 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닥이 오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1%나 누가 삽니까? 개인이 나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왜냐? 또 갈 것 같으니까요. 자, 이번엔 FX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상황 보고 계신데요. 오늘까지 한 4원 정도 더 빠지네. 원달러 환율은요. 오늘 더 많이 빠지면서 4원 이상 하락하면서 1140원대 초반, 이미 1140원대 중반 뚫리면서 갭다운 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낙폭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이 원달러 환율의 어떤 분봉 상황이 되겠는데요. 초반에는 1144원대에서 출발했다가 47원대까지 낙폭을 많이 키웠었는데 다시 좀 낙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단 낙폭의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오늘까지 추가로 하락하는 원인은요. 간밤에 미국 쪽 지표가 좋았죠.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원달러 환율은 1160원대 안착 못하고 1150원대 안착하는 듯 했지만 결국 40원대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특별히 어제 폭등했었던 삼성전자가 추가 상승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이군요. 어제 134만 원까지 거의 근처까지 갔었었는데 오늘 어제 6% 넘게 오르고 오늘 추가로 더 오릅니다. 그리고 더 특징적인 부분은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야, 어제 모비스가 6% 올랐던 삼성전자보다 더 올랐었던 거 아시죠? 근데 그럼 모비스까지도 플러스로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현대차는 이제 22만 원, 기아차는 6만 원 넘어서 6만 2천 원까지 찍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분위기 좋네요. 나머지 종목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도 이런 장에서 결코 소외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계속 쥐고 가는 종목이죠. 신한지주가 오늘 3.5% 급등하고 있고 SKT가 LG화학과 함께 오늘 힘을 냅니다. 통신과 화학도 괜찮은가 보죠. 이제 섹터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인데요. 현대기아차 외에 타이어 쪽도 오늘 좀 괜찮아 보입니다. 오늘 특별히 기관이 자동차를 사기보다는 외국인들의 자동차 매수가 들어가는 듯합니다. 운수장비 쪽에 매수가 많이 지금 잡히고 있는데요. 넥센 타이어 3%, 금호 타이어가 6%나 오르고요. 부품주 가운데 견주한 모습을 보였던 한일리화도 오늘 4% 추가 상승합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잠시 후에 전문가 특별히 연결해서 자동차, 온리 자동차에 대한 전략만을 챙겨드리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넘어갈게요. 자, 화학주입니다. 화학주는요. 오늘 기관이 자동차를 잠깐 놓고 화학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일 자동차를 좀 사면서 일부 화학주를 매수를 해놨었더라고요. 뭐 롯데케미칼 등이 기관의 매수를 받았던 종목으로 집계됐던데 오늘까지 추가 상승하고 오늘도 기관이 화학주를 더 사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SOL, GS보단 상승폭이 오늘 더 크게 나와서 특별히 준비해봤고요. LG화학 역시 오늘 4%나 함께 금호석유와 함께 상승폭이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통신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SKT의 상승폭이 컸었죠. 오늘 LG U+도 많이 오릅니다만 KT 정도만 수혜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 상황이네요. KT는 아마 조금 전에 빨간불로 바뀐 것 같은데 주파수 경매 논란이 있었죠. 1.8GHz KT가 원했던 그 언저리의 어떤 광대역 통신망을 구축하고자 했었는데 그게 이제 잘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이제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SKT와 LGU+도 무진장 애를 썼었는데 결국 KT에 조금은 불리한 쪽으로 주파수 경매 결과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때문에 상승폭에 약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섹터 더 보겠습니다. 아까 삼성생명 많이 올라서요. 보험 섹터 다 좋은지 한번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니까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삼성생명도 많이 오르고 삼성화재 같이 좀 올라오네. 한화생명 역시 코리안리와 함께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전금은요. 계속해서 이제 재매각 우려 때문에 오늘까지 나흘째 하한가. 일단 계속 하한가 매도 잔량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매도하시려고 해도 의도대로 잘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대신 표하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요. 오늘 2대 주주인 쉰들러의 소송 취하 소식 때문에 오늘 급등하고 있긴 한데 급반등했다가 지금 상승폭이 약간 줄고 있습니다. 62,800원 오늘 찍었었는데 6만 원대 정도로 6%대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쪽에 아주 간단하게 바이오와 IT 정도만 보겠습니다. 왜 바이오를 봐야 되냐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현재 상승폭이 한 7% 정도가 되는데요. 오늘 오후쯤이면 지금 시각이 11시 40분 정도인데 랩시마 관련해서 유럽 쪽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승인이 될 거라고 이미 베팅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미리 오르니까요. 차트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셀트리온이요. 거의 한 38,000원대, 39,000원대 매물대를 돌파한 이후에 4만 원대 왔었는데 오늘 하루 동안에만 이렇게 급등을 했었다가 지금 윗꼬리가 좀 달리죠. 전문가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니까 뉴스에 팔자, 약간 차익실현성 매물을 충분히 준비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현금화, 추가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현금화를 하긴 하되 조금 더 기다렸다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었는데 일단은 미리 지금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아서요. 바이오의 한번 분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쪽에 오늘 셀트리온 제약발로 해서 얼마나 오르는지 코스닥에 한번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바이오가 좀 나오고 있을 거예요. 제약. 지금 코스닥에서 한 3% 정도 평균 오르는데 이거 보십시오. 오늘 이글배 쪽 야생 찐뜨기 관련한 테마도 다시 돌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바이오니아, 셀트리온, 젤바이오, 대한유판, 메디포스트까지 제약주 분위기가 셀트리온으로 인해서 또 더 좋아지는 것도 같습니다. 반대로 안 좋은 쪽이 바로 IT예요. 어제 IT 많이 올랐었잖아요. 때문에 오늘 자연스럽게 눌림목이 조금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IT 쪽에 하드웨어 쪽, IT 부품 쪽 보면 더 명확하게 나오겠죠.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 자연스러운 매물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어제 소외됐던 게임주까지도 일부 좀 반등을 하는데 시간 관계상 그 정도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던 IT주 대신에 오늘 셀트리온 발로 해서 바이오가 코스닥을 잡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의 반등이 여기까지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아니다, 더 간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전문가의 입에서 나온 말들만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시장팁입니다. 반등 일단 여기까지라고 외치는 전문가들은요. 오늘이 아마 단기 반등의 거의 마무리 국면이 아닌가 싶다. 오늘 한 20포인트 정도 내외에서 반등을 끝낼 거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30포인트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더 오른다 해도 기술적 반등의 상단은 20일 이평선이 위치한 1880라인대 후반이 끝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모르죠. 자, 지금은 일단 그리고 외바닥 상태라서 쌍바닥이 안정된 반등을 사실상 담보할 수 있는데 외바닥 상태라서 언제 다시 밀릴지 모른다 라며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지 지금 간다라면서 마구 추격 매수해서 주식을 다 사면 곤란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시장은 더 간다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떤 이유를 드시냐면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외국인들 수급이 좋아지는 걸 생각해야 된다. 특별히 외국인들의 선물 지금 수급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추가 상승을 그렇다면 염두에 둬야 되니까 지금 미리 현금으로 주식을 다 바꿔버리면 물량을 뺏기니 그렇게 하지 말자. 조금 더 들고 가자. 용기를 내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정말 애매한 시장입니다. 이 정도에서 반등이 끝나겠지 했지만 오늘까지 더 올라가면서 이건 이제 기술적 반등인지 추세 상승인지 애매해진 것입니다. 전문가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오늘 특별히 동부증권 마포지점으로 가서 김현겸 주식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까 제가 잠깐 부탁드렸는데 다시 한번 연결해 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V자 반등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등이 정말 여기까지일까요? 저는 V자 반등이 나올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여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은 전혀 훼손된 상황이 아니고 지금 이제 실적 장세로 가는 초입 국면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변화하는 가운데 좀 기스가 난 상황이었지. 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너무 유동성에 취해 있던 것에서 그 유동성이 좀 준다. 이런 얘기로 굉장히 시장이 불안했었는데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실적 장세로 들어가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만 해도 다음 주 이제 금요일 날 삼성전자부터 시작이 될 거고 미국도 이제 다음 주부터 알코아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그런 간극이 좀 있었지만 그 간극을 어저께 1분기 GDP 발표가 어떻게 아이러니하게 시장의 심리를 안정을 찾아준 것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안정을 찾고 있고 빌 그로스 채권왕까지 어저께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살 때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이건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봐야지 우리나라 시장 하나만 놓고 시장을 볼 때가 지금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큰 틀에서 지금 외국인은 오늘 지금 선물을 공격적으로 2,500개양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현물 역시 1,5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하이닉스는 그렇지 않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저께 강하게 상승을 한 이후에 오늘 어떻게 보면은 쉴 자리였는데 지수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오니까 지금 삼성전자 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이 보장이 되고 확실한 IT와 자동차만 반등이 나왔지만 오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 관련 그 경기 민감주들의 낙폭과대 반등이 굉장히 큰 상황. 이런 상황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 이런 상황에서 주도주가 오늘 그러면 주도주가 좀 주춤하면서 낙폭과대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주도주가 다시 반등이 또 한번 강하게 나오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서는 지금 함부로
기술적 반등의 상단을 정해놓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질문 드리고 또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요, 주도주가 자동차라고 얘기하는데 또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최근에 정말 자동차는 확인하고 가야 된다, 막 환율 봐야 된다, 막 그랬었는데 조용하게 올라와서 지금 박스권 사실 상단 이상의 아웃퍼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도주를 예, 자동차로 보신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매수하기는 이미 늦었다라는 의견에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무조건 사야 된다고 보고요. 네. 만약 비중이 없는 분들은, 있는 분들은 급하게 하실 필요 없지만, 없는 분들은 일단 발이라도 담가놔야지, 가능하지. 만약에 여기서 더 올라가 버리면 아예 주도주를 매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없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담그시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좀 여유 있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온리 기관의 6월 윈도우 드레싱 대상 이상이었다라는 얘기죠, 자동차가. 그렇죠. 뭐 오늘 현재까지 지금 기관이 오늘 현재 매수하는 지금 상황이 아니고요. 네. 윈도우 드레싱 차원이 아니라 지금은 큰 틀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게 일단 1차적인 그런 생각이고요. 자동차 업종은 이미 2년 정도 박스권 플레이로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주도주로 수급이 받쳐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큰 흐름에서 이미 상승이 한번 좀 끝났고요. 어떻게 보면 현대차처럼 좀 당분간은 박스권 플레이의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동차 가운데 포트에 꼭 담아야 되는 주도주, 그 가운데 자동차를 얘기하셨는데,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혹은 추가 매수까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신 자동차 가운데 토픽으로 아까 기아차를 얘기하셨는데 맞습니까? 가격 설명과 그렇게 보시는 이유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아차가 오늘 신문에 나온 것이 광주 공장의 캐파를 늘리는 데 합의를 봤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 공장에서 현재 44만 대 캐파인데 55만 대, 120% 생산 가동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초에 다시 이제 합쳐서 90만 대까지 캐파가 늘어나는데요. 그러면서 100만 대까지 기아차가 중국 공장에서 물량을 쏟아낼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생산 캐파가 늘어나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아자동차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기아차가 지금 최근 하락이 현대차보다 더 컸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올라갈 캐파가 더 많이 남아있지 않나. 그다음에 차트상으로도 이미 어제 200일선을 강하게 그동안 상승 흐름의 하락 국면을 타면서 200일선을 돌파를 하지 못했는데 어제 이것을 돌파하면서 오늘 역시 그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차트 모양까지 굉장히 정배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아차가 좀 더 좋아 보이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기아차 목표가 어디까지 보시죠? 지금 그리고 추격 매수를 해도 되는 거죠? 목표가 일단 1차적으로 아까 8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건 1차 목표가고요. 추가적으로 호전되고 장 상황도 괜찮게 흘러간다면 충분히 정고점이 있는 84,800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제 62,000원이면 8만 원을 잡아도 현재에서 2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겁내하실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차 목표가로는 사실상 이전 고점까지도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상 신고가를 기대하시면서 지금 기아차 사자라는 얘기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마포지점의 김현겸 주식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천을 갈 수 있고 2천 가기까지 V자 반등으로 빠르게 올라올 거고 시장의 주도주는 자동차인데 탑픽은 기아차다. 목표가는 8만 원 이상이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민이 좀 해결되셨습니까? 저희가 특별히 우리 김현겸 주식팀장님의 말을 요약해봤습니다. 요약드리고 저는 물러갈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뉴스인마켓입니다. 지난달 광공업 생산이 증가세로 전환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공업 생산은 건설업과 공공행정 부문의 약세 여파로 전달보다 0.4% 감소했습니다.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 오름세를 타다 올해 1월 마이너스로 돌아서 석 달 연속 줄어들다 4월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이번에 다시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서비스업은 0.2% 늘어 2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건설업이 4.3%, 공공행정이 5%씩 줄어들어 전 산업 생산도 0.7%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가동률 지수는 전월보다 0.2% 줄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3.6% 감소했습니다. 5월 소매 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0.2% 위축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시한인 27일 막판 조율을 시도했으나 결국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사용자위원 8명,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각각 9명이 참석한 가운데 6차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노동계는 시간당 최저임금 5,790원을 제시하고 사용자 측은 4,910원을 주장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자정을 넘겨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도 입장 차이를 더 좁히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7월 4일 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시 심의 의결하기로 하고 이때까지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LTE 광대역 주파수 할당 방식으로 2개의 주파수 대역 조합을 동시에 경매해 최종 입찰가가 높은 대역에서 낙찰가를 결정하는 복수밴드 혼합 경매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래부는 1.8GHz 및 2.6GHz 대역의 주파수 할당을 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28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경매는 KT와 SK텔레콤 LGU+ 간 1대2 대결 구도하에 자금력에 따라 승부가 결정되는 머니게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KT는 SK텔레콤과 LGU+ 간의 담합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고 SK텔레콤과 LGU+도 1.8GHz 인접 대역을 경매에 포함시킨 것은 KT에 대한 특혜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미래부는 이달 말 주파수 할당 방안을 공고하고 1개월간 주파수 할당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며 경매는 8월 말 시행할 예정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조치를 취해야 대화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관계 개선이 전제되지 않으면 북미 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말트 차관보 대행은 미국은 남북관계의 부단한 개선을 지지하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북미 관계도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로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복원을 예로 들고 이런 조치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있다는 확신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SK그룹이 7년 동안 추진한 중국 내 대규모 화학공장 합작 프로젝트가 성사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인 SK종합화학이 중국 베이징 다오이타이에서 중국 최대 국영 석유기업 시노펙과 무한 에틸렌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두 회사는 최근 중국 후베이성 무안시에 완공한 294만 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나프타 분해 설비에서 연간 에틸렌 80만 톤을 비롯해 총 250만 톤 규모의 각종 유화 제품을 함께 생산하게 됩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중국의 석유화학 생산 기지를 확보하면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싱가포르에서 약 2,600억 규모의 파시르리스 콘도미니엄 신축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사는 싱가포르 최대 부동산 개발 회사인 CDL의 자회사 홍리얼티가 발주한 것으로 대우건설은 11층 건물 12개 동 912가구 규모의 콘도미니엄과 부속시설을 다음 달 착공해 42개월간 시공합니다. 메디포스트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 뉴로스템 AD의 임상시험 승인을 28일 식약처에 신청했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은 전 세계적으로 치매 치료제 개발이 난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세계에서 처음으로 줄기세포를 이용해 치매 정복에 도전하는 것이어서 각국 의료계와 학계 및 보건당국 등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임직원과 가족 등 3,035명의 장기기증 서약서를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노사가 5월에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은 뒤 사내 장기기증 캠페인을 벌였으며 직원뿐 아니라 직원 가족도 1,000여 명이 동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28일) 뉴스의 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